이번 19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떠십니까? 부족한 저에게도 그런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포천, 연천 우리 주민들과 당원들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8년 전의 기억을 우리 유권자들이나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 가슴 아프고 그랬던 8년 전의 일이었지만 제가 더 겸손히 지역과 중앙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무부총장으로 일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또 8년 전 공약을 똑같이 해야만 할 정도로 포천이 변화가 없이 퇴보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8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번에 제 각오이고 또 제 심정입니다. 네. 공천심사는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천심사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전권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구당이나 일개 후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문제가 원칙이고요. 중앙당에서 당의 기여도, 그다음에 경쟁력, 그리고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나아가서는 그 후보의 도덕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신인이 새롭게 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각 지구당에서의 당원 활동을 단 하루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 신인을 배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영국 의회의 그 공천 과정을 보면 제가 영국 의회에 가서 봤는데 1년 내내 경선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당에서 관리를 해요. 그 경선에서 그만큼 영국 의회에서는 영국의 지구당 생활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치 신인들이 지금이라도 각 지구당에서 지역에서 당원들과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정치 수업을 쌓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런 또 정치 문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 연천의 선거 구도가 궁극적으로는 이철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재편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그 입장은? 근데 유리하게 선거 구도가 재편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하여튼 유력 후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라는 것에 있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두 분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지난 8년간 지난 50년간 우리 지역에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실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더 지금 현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구도가 모든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연대의 정신이 이제 통합이었고요. 통합은 MB 정부의 실정, 새누리당의 서민들 정책이 정말 서민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것에 대한 공감대, 다시 말해서 큰 차이가 아닌 작은 차이 때문에 분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건 어찌 보면 역사의 죄악이다. 이런 판단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저도 그 야권연대의 한 축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명원 후보도 열심히 그동안 지역에서 민중들의 삶을 끌어안고 고민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하고도 잘 아는 관계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명원 후보나 그를 지지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과제들은 제가 같이 끌어안고 가고 이명원 후보가 동의한다면 저희 선거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모시고 이렇게 일해보고 싶습니다. 선거 운동을 해보니 실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지 전통적으로 포천 연천 지역이 보수 지역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죠. 근데 17대 때 제가 출마했을 때 어찌됐든 큰 변화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사실 뭐 민자고속도로 착공만 보아도 연말에 착공한다, 내년 초에 착공한다, 또 뭐 하반기에 착공한다, 수없이 양치기 소년처럼 민자고속도 하나를 가지고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에게 착공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은 이제 총선 전에는 제가 보기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포천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 공약이나 정치인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변화를 원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제가 8년 동안 만나면서 정말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할 수 있고 누가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인가 이런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철우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사상이 좀 이상한 게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의 기회를 줘서 엄청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학생운동을 했거든요. 학생운동을 하면서 군사독재와 싸우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상을 뭐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투쟁을 하고 또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가 국회의원이 당선돼서도 진짜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그 파동이 일어난 한 주인공인데 그런 걸 잘 극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교회 장로로 또 제 동생도 현역 육군 대령으로 제 아내도 교사로 지역에서 20년씩 근무하고 있는데 꼭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이 뭐 불리하거나 정치적으로 그런 이유를 댈 때면은 꼭 그 색깔론이 나옵니다. 이런 그 구태의원하고 저급한 정치 공세는 이제는 저는 사실 상대하기가 싫습니다. 그런 걸 쓰려면 현재 이철우는 지금 교회 장로고 또 군인 동생이 있고 현직의 아내가 있고 건강한 우리 공당의 수석 부총장까지 한 지역의 그런 일꾼이지 그 옛날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저의 또 다른 면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비열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기도가 분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경기북도 분도로는 제가 거의 주창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도가 현재 지금 300만 인구거든요. 그걸 얼마 전에 돌파했는데 포천신문에서도 톱 기사로 다룬 적이 있는데 300만 인구는 서울, 부산, 경기 남부, 경남 다음으로 5번째로 큰 광역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런 경기 북부 300만 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늘 경기 남부에 의존해서 살고 이런 것은 오히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소외의 근본적 원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나 환경적 문화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그 현실적 제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대 경기도론에 의존해 가지고 그런 현역 지사 그런 거대 경기도론에 경기 북부가 이용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 북도의 신설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경기 북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거를 이미 다 준비했고 지난번에 한번 상정됐던 게 폐기됐지만 그걸 다시 제가 보완해서 이번에 당선되면 제가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바로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추진 방법은 경기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국민들에게 왜 경기북도가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북도는 그래서 소외 지역을 이제 극복해야 되고 남북관계 통일의 전진기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 경기북부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북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경기북부 300만 주민들의 자치의 가장 큰 기초가 된다. 이래서 제가 지금 경기북도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포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부는 양주권 통합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이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은 사실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국가 이제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시대는 변했는데 행정구역은 변하지 않아서 비효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편론과 통합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통합을 제일 먼저 이룬 게 지금 마산, 진해, 창원입니다. 소위 마창진이라고 하는 데를 하는 도시들이 세 도시가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창원으로 모두 흡수 통합이 된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산과 창원이 굉장히 지금 뭐 소외되고 낙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포천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통합이 되면 포천은 굉장히 더 소외되고 낙후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통합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탄강 수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원, 포천, 연천이 한탄강의 세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탄강 수계를 둘러싸고 이 세 시군이 통합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한 시군이 어디에 흡수 통합되는 느낌을 안 갖는 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독특한 차별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탄강 네트워크 할 때부터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마산, 진해, 창원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이런 데랑 통합하면 바로 소외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천이 사는 길은 한탄강 수계로 통합을 하게 되면 해야 된다. 그런 구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리가 아마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님이 국가 고속도로를 주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요. 불법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사거리마다.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 뭐 주식회사 이렇게. 그 불법 현수막에 게시대에도 걸어놓고 않고 요 선거 때 맞춰서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이 저거 우리 우습게 보는 현수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자고속도로가 나오고 지금까지 6년이 갔습니다. 계속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다시 선출되면 그걸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민자고속도로랄지 이런 것에 투자자들이 지금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재정으로 하겠다고 해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빠져나갔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국가재정으로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북부 특히 포천의 소외, 군사지역의 소외를 국가가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2조 원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도 짓다가 부도나면 다른 업체가 인수해서 마무리 짓고 완공하잖아요. 근데 사실 민자고속도로는 공정의 1%도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도에 노선 긋고 지금 뭐 아직도 뭐 사업주 모으고 자본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천억, 8천억 정도의 보상금도 어차피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건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 그것들은 그러면 우리 국가가 인수해서 뭐 1,000억이 들었던 2,000억이 들었던 그건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가 추진하면 됩니다. 4대강 예산 그 돈이면요. 서울 포천 고속도로 10개는 건설합니다. 2조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가와 정부가 추진 능력과 의사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몇 년 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써먹고 또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포천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기 싫다. 양치기 소년이 되는 정치인들이 싫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제가 있습니다. 총선 전에 착공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으로 하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천은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광역 화장장 사업, 한탄강 홍수토 활용 등에 대한 이 후보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제가 포천의 지역 주민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지금 포천은 갈등공화국, 시위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포천시만 빼고는 창수의 포천 화력 발전소, 복합 발전소, 영북의 광역 화장장, 일동의 송전탑, 무복리, 무림리, 직동리의 여기에 탄약고, 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제가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것을 추진할 때 그냥 밀실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추진을 일정 정도 해놓고 나중에서야 주민들이 알고 문제 제기하면 그때 쩔쩔 매는 겁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당당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죠. 그게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 화장장 같은 경우 추진 과정 자체가 어설픕니다. 어설프고 주민들의 의견, 그 중요한 그 미래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어쩌면 추진 측에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광역 화장장 같은 문제들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탄강댐, 홍수터 이런 건 제가 한탄강 댐을 10여 년간 관여했는데 한탄강을 전체 포천, 연천, 철원 우리 지역의 한탄강의 가치를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하는 큰 계획 속에서 홍수터 문제이지 홍수터가 한탄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탄강을 저는 오히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보물로 가치를 높이는데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광, 레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특히 퇴직 공무원들이 그런 갈등에 관련된 업체에 퇴직 공무원들이 진출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그 주민들에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순수한 뜻이라도 퇴직 공무원이 그 갈등의 현장과 그 관련된 기업에 퇴직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주민들의 불신을 이미 자초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후보님 당선되시면 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밑그림이 좋아야 됩니다. 밑그림. 모든 걸 할 때 밑그림. 그래서 경기 북도라는 밑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농업 지역입니다. 이 농업이 국가 전략상 무지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연천 같은 경우 거의 80% 이상이고요. 그래서 또 중소기업이 한 축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도와 그다음에 그런 밑그림 위에 우리 지역이 농업과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진짜 대한민국 수도권의 주말을 책임지는 레저 관광도시로 우리 지역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 모든 이러한 인프라, 독특하고도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이 큰 그림과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뭐 자질구레하게 이런 것들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들과 그 두 축, 농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관광 레저, 이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큰 설계고 방향이 되는 거죠. 예. 좀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도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저도 이번에 당선되면 재선이거든요. 그것도 당에서는 3선급 재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당의 중역도 맡았고, 그리고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 농림식품위원이죠. 이제 농수산식품위원을 제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17대 때 농림수산위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기도 하고 한국 농업이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농업이 지금 아무런 농업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건 국가를 위해서 우리 농업 전략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농림수산위원이에요. 그래서 농식품위원을 하면 제가 재선 3선급 재선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위원장을 할 수 있다. 그걸 도전하겠다. 그리고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 다른 데 상임위원회나 다른 부처와 긴밀하게 연관을 해야 됩니다. 예산 따오는 것도 더 쉽고요. 훨씬 그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국방위원을 주로 많이 하고 사실 뭐 그런 부서에 있으면서 지역에 군사지역이긴 하지만 크게 효용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위는 나중에 후반기에 가도 되고 또 제가 국토해양 쪽도 많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식품위원장 하면서 국토해양 문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과거와 같이
뭐 예산처나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짜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고 요즘 예산은 저도 예결위원회 해봤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기획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조절하는 국회의원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머리를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예산이 오는 거지 어느 상임위원회 꼭 들어가 있어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너무나 우문인 것 같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시는지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최종적인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오바마 대통령을 선출할 때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미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근데 뭐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금융 위기 및 경제 불황, 그다음에 미국 산업의 어떤 개혁 실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이제 상실할 위기에 미국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강한 백인들, 미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이 야, 우리의 자존심보다는 먼저 미국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자존심을 접고 흑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된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도 이제는 그런 편견과 지금은 우리가 개혁이나 우리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편견의 이념을 다 버리고 자존심 접고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누가 일을 잘 할 수 있나? 이런 좀 그런 것을 좀 선택할 때가 되었다. 절박하다. 그래서 자존심을 좀 접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 오바마를 선택했듯이 우리 포천 연천 주민들도 이 나라의 우리 지역의 발전과 이 혼탁한 한국의 정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올바른 변화와 용기를 가질 때다. 그런 자존심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시대에 제가 출마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장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사실 그것이 제가 국회의원 나온 동기이고 또 제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출마를 했습니다. 네. 바쁘신 선거 운동 일정에도 이렇게 포천신문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